축구 이야기가 끝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뉴스도 축구 정보만큼이나 빵빵한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오랜만에 예전에 듣던 코드음을 들으니까 네. 또 느낌이 남다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어제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지금 여기 어제 저희가 유가족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이제 지킴이라고 해서 유가족분들이 돌아가면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대로. 유족들이 항의해서 발길 돌렸다고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예고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의 항의 속에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는데요. 거의 들어왔다가 바로 나간 거네요. 네, 어제 오후 2시 반쯤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가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를 마친 뒤에 이 용산구 녹사평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은 건데요. 한 총리는 정부 관계자 없이 필수 경호 인력만을 대동을 했습니다. 자, 유족들이 한 총리를 막아서며 한 말이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지금 뭐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이런 걸 요구하고 계시죠.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막은 거죠. 맞습니다. 유족의 거센 항의에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한 총리가 잘 알겠다, 수고하세요라고 말한 뒤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네. 한 총리는 방문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총리실이 공지한 공식 일정에도 이 조문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거기 유족들이 계속 계시다는 건 알았을 텐데요. 뭐 개인적으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총리가 앞서서 사실 참사와 관련한 발언들 때문에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최근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10대 생존자를 두고 더 굳건한 치료를 받겠다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했던 발언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적어도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 있어야 했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가해 보여주기식 조문이다. 이렇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급하게 자리를 뜬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습에 더욱 큰 좌절감만 느끼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과라던가 마음을 어루만지려면 또 그만큼의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요. 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 총리가 돌아서는 길에 분향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들 맞불 집회처럼 여기는 지금 분향소인데 아무튼 그런 분들과 또 악수를 나눴다 이런 보도인데 이건 사실입니까? 네, 일단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협의회가 분향소를 모욕하고 있는 단체들과 악수를 하는 모습은 섬뜩하기까지 하다라면서 단 한 차례도 유가족들을 대면하지 않은 국무총리가 가족 이야기들은 다 듣고 있다라면서 당당히 말하는 것도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또 협의회는 유가족들을 한 차례 더 무시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조문은 조문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가해에 가깝다라면서 진정으로 진심 어린 조문을 하고자 한다면 유가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조문을 하기를 바란다 촉구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네요.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은 휘발유와 경유값 역전 현상도 벌어지고 있고요. 네, 기획재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유류별로 인하폭을 차등화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니까 작년 11월에 유류세를 20% 인하를 했었고요. 올해 5월부터 인하폭을 30%로 확대를 했는데 또 7월부터는 올해 말까지 인하율을 37%로 재차 조정한 바 있습니다. 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유가 동향이나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서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휘발유의 경우에는 네. 휘발유 가격이 최근 다른 유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유로 인하폭을 37%가 아닌 25%로 조정한다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휘발유 유류세가 현재 리터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약 100원 정도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8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43원 40전이었는데 유류세가 올라가면 휘발유 가격이 1,643원쯤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휘발유차 모시는 분들은 리터당 100원 정도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4월 30일까지 연장을 하는데 차등화하는 거를 언제 적용하는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액화 석유가스 LPG 부탄에 붙는 인하율은 유지가 됩니까? 네, 그대로 37%로 유지가 됩니다. 경유 유류세는 리터당 369원, LPG 부탄 유류세는 130원을 유지를 하는데요. 작년 11월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 각각 리터당 212원, 73원 내린 수준입니다. 네. 자, 휘발유가 이렇게 오른다라는 예고가 있으면 걱정되는 게 매점 매석, 또 미리 가서 많이 쟁여두는 행동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정부가 추진하죠. 맞습니다. 유류세가 오르기 전에 싼 값에 휘발유를 확보했다가 또 다음 달부터 물량을 풀어서 이득을 보는 거 막겠다라는 취지인 건데요.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석유 제품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어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석유 정제업자들이 12월 한 달 동안 반출할 수 있는 양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 역시 금지가 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게 됩니다. 네, 금리 관련해서도 금리 인하나 금융 완화 조치는 없을 것 같다. 오늘 오전에도 한국은행의 어떤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결국은 좀 얼어붙는 이제 소비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개별 소비세 자동차에 붙은 것들 30% 감면하는 것 이거 6개월 연장한다 이런 말도 나왔네요. 네, 정부가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올해 말까지 100만 원 한도에서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 줬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쇼크 등 여파로 차가 제때 나오지 않으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연말까지 차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개별 소비세가 매매 계약 시점이 아니라 공장 반출 시점에 과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은 적용받을 수 있는 걸 예상하고 구매를 했는데 차가 늦게 나와서 혜택을 못 받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소비 진작에 대한 효과도 있는데 소비를 할 만한 또 돈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부는 또 LNG나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해서도 개별 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습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마이너스 15%인 발전 연료 개별 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연장을 하는 겁니다. 발전 연료 가격 상승 부담이 여전하다는 게 이유인데요. 또 전기료 등 인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 공공요금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지금 전기요금도 그렇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많습니다. 누적 적자가 한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민생이 이 겨울을 잘 견뎌내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유영 아나운서는 스키 잘 타나요? 저는 진짜 그 계절 스포츠 정말 못하고요. 저는 네. 스키장에 라면 먹으러 갑니다. 오로지 공만 차는 유영 아나운서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스노우보드를 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제 슬로프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리프트가 이 날씨에 공중에서 멈췄다고 하는데 다친 분들 없나요? 네, 이 사고가 이제 어제 일어났었는데요. 평창 소방서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12분경에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 스키장 리프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네. 그래서 타고 있던 이용객 54명이 공중에서 고립이 된 건데요. 아이고. 소방당국은 4시 47분경에 소방서 인력 전원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고요. 장비 네. 24대 64명을 투입해서 긴급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네, 자 공중에 있습니다. 바람도 차고요. 산이잖아요. 뭐 노약자들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차원증 때문에. 네, 일단 구조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리프트 줄을 로프로 연결하고 이용객들을 천천히 하강시키는 방식으로 어린이와 여성들을 우선 구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강풍이 부는 날씨였어서 그렇죠.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또 한 번에 한 명씩만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시 48분이 됐어야 구조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용객들은 길게는 3시간 반가량 한파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자, 다행히 크게 부상을 입거나 다치신 분들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몸의 저체온이 꽤 오랜 시간 유지가 되면 저체온증으로 심각한 위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거기 굉장히 추웠죠. 네, 어제 오후 5시 반 기준 대관령면의 기온이 영하 10.3도였습니다. 네. 또 이제 바람이 초속 6.3m로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로 따지면 영하 18.7도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 고립됐던 이용객 중 3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해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행안부 장관은 사고 소식을 듣고 방한용품 등을 전달해서 구조되기 전까지 저체온증으로 인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지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예. 리조트 측도 객실에서 사용하는 이불을 공수해서 구조자들을 감싼 뒤에 실내로 이동시켰습니다. 자,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 좀 근본적인 해결 방안, 구조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왜 멈췄나요, 리프트?
일단 리프트가 멈춘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리조트 관계자 역시 사고 원인을 빠르게 규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말했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영상이 공개되고 뉴스에 보도가 됐었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막 차곡차곡 사람이 쌓이듯이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그런 위험 사고도 있었죠. 네, 지난 1월 22일에 있었는데요. 포천에 있는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용객이 수십 명이 다치거나 또 장시간 공중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었는데요. 너무나도 다행히도 심각한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용객이 리프트에서 스키를 벗어 던지고 뛰어내리면서 그러니까요. 현장이 정말 아수라장이 됐었는데요. 이 당시에도 이제 리프트를 탄 채로 2시간 넘게 공중에서 공포와 추위에 떠는 이용객들도 있었는데 이 포천에 있는 스키장은 지난 10월 31일부로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오래된 곳이거든요. 이런 거 관리 부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건 좀 미리미리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소식 전하기 전에 스키장에서 매년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안전모 안전장비 그다음에 자기 실력에 맞는 슬로프 이용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설명절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승차권 예매 벌써 시작됐나요? 네, 한국철도공사의 내년 설 승차권 예매가 오늘부터 22일까지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전화나 온라인으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배정된 좌석은 전체의 10%라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예매 대상은 내년 1월 20일에서 24일 그 설 명절 연휴에 운행하는 KTX와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등인데요. 한 명당 6회 최대 12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철도 회원이면 PC나 모바일 등으로 이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에 예매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철도 회원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사야 되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간편하긴 합니다. 네, 앱도 있죠 요새. 네. 물론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면 전화로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철도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 예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실시간 연계해서 전화 예매 대상 고객 인증 절차를 도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철도 고객센터 번호가 1544-8545번이네요. 바로 사요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1544-8545 앱 깔거나 인터넷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 거셔서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국민이 이제 예매가 가능한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장애인 혹은 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오늘부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내일부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모든 국민이 앱으로 이제 혹은 전화로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21일에는 경부, 경전, 동해, 충북, 중부, 내륙, 경북선이고요. 22일에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 예매를 시행합니다. 네. 또 이번에는 그동안 명절 기간에 제외하던 동반 유아 할인도 다시 적용한다고 하거든요. 네. 또 호레일 관계자에 따르면 원활한 승차권 예매를 위해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웹서버 용량을 이 증설을 하면서 시스템 성능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로그인도 안 되고 왜 이렇게 튕기나 하시는 분들 이제 가족 만나러 가는 기쁨 또 원활하게 중간에 어렵지 않도록 자 준비 잘 했으면 좋겠고 사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때 어디 가시나요? 여기 옵니다. 네. 자, 방송하는 분들 다 그렇죠. 뭐 명절 때 아마 저도 하루는 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